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오늘의 본 얘기에 들어가서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친구죠. 먼저 일본의 표준말입니다. 도모다치 데스. 자, 그럼 대마도 사투리 알아볼까요? 친구 데스. 친구 데스. 자, 그러면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뭐라고 표현될까요? 먼저 표준어입니다. 私はあなたの友達です. 대마도에서는 뭐라 할까요? 私はあなたの친구です. 私はあなたの친구です. 바지가 꼈다.ズボンが食い込む. パッチが食い込む. パッチが食い込む.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대마도의 사투리의 친구가 일본 말의 도모다치하고는 다르게 일본 표준어에서는 도모다치를 쓰는데 대마도에서는 한국어처럼 친구를 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만든 유튜브 작가의 영상 속에서의 어떤 의식의 흐름, 어떠한 심상에서 저러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는가, 그걸 제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의식이 좀 깔려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마도는 왕년에 한국 땅이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증표가 도모다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친구라는 말로써 한국의 친구라는 말과 일치한 사투리를 쓰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 대한 근대 컴플렉스,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고대 컴플렉스를 좀 갖고 있는데요. 왜? 한국인들이 건너가서 일본을 만들었다, 이러한 의식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우월의식 때문에 대한 반감으로써 고대사에 대해서는 컴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반대로 근현대사, 근대화, 그리고 식민지에 대한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시대가 바로 식민지 시대에 그 역작용으로서 방금 봤던 그런 영상을 제작하면서 자아를, 그리고 자기 프라이드를 추스리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런 심리가 깔려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말선초 왜구, 그리고 대마도 정벌의식, 즉 세종시대에 이종무, 박이 이런 장군들이 가서 대마도를 우리가 정벌하고 원래는 그게 우리 땅이었어, 지금은 일본 땅이지만,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깔려있는 거죠. 이거는 조선시대에만 어떤 역사성이 고정되어 있는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뭐냐면 사람의 역사와 땅의 역사로서 인간의 역사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역사로 보면은 현재의 영토, 국토를 초월해서 사람들과 문화가 이동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의 역사에 기반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는 한반도, 일본 사람들은 일본 열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땅의 역사보다는 사람의 이동사에 대해서 의미를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반은 긍정할 만한데 반쯤은 착각과 혼돈 속에 헤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을 배제하려는 의식이 들어있어요. 즉 고대사를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유라시아 초원과 만주, 그 다음에 중국 대륙의 동이 얘기와 한반도 역사를 연결하긴 하는데, 일본 쪽으로 넘어가면은 연결은 돼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지배 영역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일본을 바라보려는, 그리고 그러면서 일정 정도 일본과 단절해서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달라, 이런 얘기를,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한반도에 있던 부역의 카라 세력, 즉 고구려, 백제, 가야 세력을 몰아낸 것에 대한 그 업보로서 일본에 대한 어떤 경계심, 그래서 한반도 역사관의 범주를 삼고 일본 열도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 달라, 이런 말을 상당히 강조하고 싶은, 그러면서 한반도 사관에 좀 갇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의식 세계를 일본 열도까지 확장해야 된다. 일본 열도를 그리고 일본인들을 우리의 역사적인 본고향, 우리가 왔던 그 세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향을 좀 떨쳐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바라보는 의식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신라가 통일하기 이전 시대, 고대 사회에 대해서 좀 관용적이고 합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당군 조선과 관련되는 의식, 그리고 몽골과 관련되는 부여의식, 그 다음에 중국인과의 투쟁 속에서 우리가 밀려났다는 피해의식에 따르는 동의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만을 탐구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반도를 스쳐가면서 그런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융복합해서 일본 열대까지 이루었고 일본도 만들었다. 즉 일본도 곧 우리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고 카라이다. 이런 각도에서 일본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역사의 확장주의적인 그런 심리를 좀 가졌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예로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들은 주로 북한 사투리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어에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부여 선비 계통의 카라오. 현재 한국인들은 조선, 즉 위만조선이랄지 그 동이조선, 중국 동부 해안에 있던 그 조선어와 카라오가 섞인 조선 카라오적 성격이 오늘의 한국어인데 일본어는 부여 또는 선비족 계통의 어와 카라오가 섞인 그런 일본어, 그런 성격이 일본에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면 성자가 있는데 이건 키라고 일본 사람들은 성을 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얘기는 왜 꺼내느냐? 이 한국 고유의 성 그러면은 옹성 형태의 고구려 석성, 바로 이러한 것을 떠오르고 그것을 중국과 다른 성곽 체계로서 의미를 굉장히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고구려 성의 치는 좋은 과학적인 성의 방어 시스템으로서 매우 출중하다. 옹성으로서 이걸 치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은 일본어의 그 성에 해당하는 그 키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성자를 일본 발음으로 읽으면은 음독을 하면은 쪼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걸 훈독을 하면 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키는 뭐냐? 키가 국외음화 되면은 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기름이 시골 말로 지름, 길을 질, 그 다음에 길림성을 중국 발음으로 찌린성, 이렇게 기역이 국외음화돼서 지읒으로 바뀌는 현상이 국외음화인데요. 이 키, 일본어의 키가 바로 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키를 국외음화하면은 이 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고구려 성 이것만을 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고구려인들이 축조에 있던 이 성 전체 이런 성들을 고구려인들은 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에 이런 엉성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죠. 즉 이거는 고구려 성으로 치하고 일본의 성을 나타내는 말 키가 별개의 말이 아니라 일본어 자체다. 이렇게 확장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온나가 일본 사람들은 여자를 온나라고 부르는데요. 한자로 여자 그러면 쪼시 그러는데 훈독 뜻으로 읽으면 온나입니다. 온나. 일본말로 여자가 온나예요. 근데 온나의 중세어는 오미나였습니다. 오미나를 줄이면 옴나가 되는데 그것이 온나로 바뀐 거죠. 그럼 오미나는 어디서 왔느냐? 북한 사투리의 에미나이가 바뀐 겁니다. 에미나. 이게 부여 카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미나가 오미나로 온나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북한 사투리가 일본어에 남아있는 거예요. 고구려 말이 일본어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카레, 이게 3인칭, 그 이분말로 갸레 말이야. 갸레는 참 사람이 참 좋아. 그럴 때 갸레, 일본말로 카레, 똑같습니다. 그리고 네레 그레시오, 갸레, 니레 할 때 니레, 주격조사 가나 는이 붙지 않고 그냥 이북 사투리는 내래, 니래 그렇지 않았어?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이런 언어 습관이 비슷해요. 일본어하고. 와레, 이것은 나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고에서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고에서는 이건 와를 그러니까 나자를 와 이렇게 발음한 겁니다. 와레 나라는 1인칭입니다. 북한 사투리가 일본어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 사투리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말이 한국어의 한반도의 북쪽 사투리하고 같다. 이렇게 보면은 문화가 바로 고대의 한반도인과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과 문화 언어적으로 별개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즉 카라인으로서 우리가 포용해야 될 대상이 된다. 그래야만이 그 카라 연합의 세계에서는 서로 통합의 의지가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말이 옆으로 빗나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여말선초의 왜구와 대마도 정벌의식에서 아까 아침에 그 대마도의 그 사투리 친구를 한국어인데 그 일본말 친구 도모다치하고는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에서 영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근데 여말선초의 왜구라는 그 실체도 그 이분 교수님 강준식 교수 그분의 유튜브 고품격 놀이터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분의 얘기 들으면 또 딴 얘기가 나와요. 어떤 거냐? 그 왜구 대부분이 사실은 순수 한국인들이었다. 당시에 여말선초에. 자, 잠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듣건대 전 왕조의 말기에 왜구가 횡행하여 백성이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으나 그들 가운데 실제 외인은 기껏해야 한둘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은 본국 백성들이 가짜로 외인 복장을 하고 무리를 지어 난을 일으킨 것이었사오니 이 또한 경계해야 할 일이옵니다. 고려 말에는 눈만 뜨면 왜구가 출몰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일본에서 온 왜구는 가물에 콩나듯 열에 한둘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고려인이 왜구 옷을 입고 왜구 흉내를 내면서 약탈을 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대마도의 사투리가 친구만 한국어와 일치한다고 볼 게 아니라 사실은 방금 전에 있었던 그 동영상을 요약하면 바로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좀 말을 곁들이고 싶은 게 친구만이 일본말 중에 친구만이 그 한국말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튜브 내용인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말이 엄밀히 말하면 고대의 역사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은 한국말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제가 언어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무들, 이걸 일본식으로 발음하는 게 도모다치입니다. 여기 보면은 일본어의 한자를 읽어내는 방법을 제가 그 패턴을 발견해서 한 12개 정도를 나열해 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종성 이응은 장무로 길게 처리한다. 예를 들면은 운동장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운도조. 종성 이응을 장음으로 처리했죠. 이러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무들을 그 패턴에 집어넣어서 보면은 종성 이응을 도무는 뭐, 도모. 그 다음에 이 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보면은 정성 리을은 한국어의 사이쇼처럼 발음하는데 쯔, 히라카나 쯔를 써서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축약해서 발음하기도 하고 느려서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무들을 발음하면 도모 다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순 한국어예요. 이건 카라오. 그러니까 이 도모다찌도 엄밀히 말하면 한국어인 겁니다. 그럼 친구는 방금 전에 동영상에서 봤듯이 당연히 한국어고요. 이 쿠시, 이게 보면 바지가 끼다 이 영상이 있었죠. 바지가 구이꼬무라고 이렇게 이분이 발음을 했는데 이 구이도 한국어의 지방 사투리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를 키우면 소죽을 써서 소 구시에다가 퍼가지고 소를 먹였는데 그걸 구시라고 했습니다. 구시. 소 밥그릇이죠. 그 구이와 쿠시가 같은 계열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시. 근데 고무는 한국말에 꽂다 할 때 꽃과 어원이 같다고 봅니다. 꼬무, 꽃. 그러니까 일본말로 하이리 꼬무 그러면은 어떤 몰입하는 거예요. 하이로 들어가서 의식이 꽂히는 거. 그 다음에 오치꼬무, 오치 날이
쥐면서 꽂히는 거, 오치꼬무. 내리꽂다 할 때 한국말은 내리꽂다, 일본말로 오치꼬무, 꼬무, 꽂다. 응? 이것도 한국말에 어원 분석하면 같은 한국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지가 끼었다. 바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바지지만은 이것이 중국 발음으로는 이게 중국 발음은 하즈 거예요. 하즈. 이게 아랫도리의 것, 하즈. 그것이 히응이 비읍으로 바뀌는 현상도 일본에서는 자주 나타납니다. 이게 바즈, 이게 바지. 그러니까 한국의 바지는 한자어 하지가 하자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중국 발음은 하즈, 시아즈 이렇게 발음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시아즈. 이게 바지가 되는 거죠. 그 예를 보면은 여기는 의자인데요. 일본말로 이 의자를 발음하면 is, 중국 발음은 is. 이게 일본말로 의자가 is죠. 중국 발음은 량즈, 그런데 한국 발음은 양자, 일본 발음은 요스 이런 겁니다. 이게 아들 자자가 z 이렇게 발음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자, 아마 이게 바지의 어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고 보면 한자 말도 이게 친구란 말은 엄밀히 말하면 순 한국말은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온 조선어 계열, 조선어 카라어적 성격으로 바뀐 거예요. 친구, 친할 진자, 이구자, 한자죠. 근데 이게 동무들은, 도모다치는 순 한국어다. 뭐 한자, 한국어, 뭐 부여 막 짬뽕되어 있는 게 한국어인데, 그래서 이렇게 뭐 친구가 한국말로서 일본어에 이렇게 대마도 사투리에 남아있다. 그래서 이렇게 흥분하면서 일본 사람들에서는 표준어 도모다치하고는 달라. 뭐 이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전부 한국말이에요. 전부. 일본말 대부분이.